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도 상승을 원했지만 장중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소포를 받았는데 발신인이 없네요. 네. 독극물인지 폭탄인지 아니면 나를 연모하는 누군가의 선물인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등이 벌써 끝난 것인지 다소 아쉽습니다. 외국인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오늘 외국인은 아침에 코스닥은 한 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한 9시 반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바로 이렇게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줄이고 계속 이렇게 줄여가지고 매수로 올라갔다. 그리고 코스피는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멈칫하다가 매수를 늘렸는데 오후 들어서 그 매수가 더 증가했다. 예. 근데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꺾였어요. 꺾여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오후에 1시 20분 정도에 나스닥 선물이 오르던 게 갑자기 뚝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2시에 중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중국이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전환을 하니까 선물 매도가 더 나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 매수는 계속 더 늘어났다. 외국인의 움직임은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이게 주식 쪽 세력하고 선물 쪽 세력이 다른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선물을 살짝 밑으로 끌어내린 건지 아니면 주식 매수를 늘리기 위해서 선물을 더 끌어내려 가지고 더 싸게 산 건지 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네,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나온 뉴스는 대만 뉴스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좀 실망 매물이 중국에서 좀 나온 게 아닌가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늘이 아니고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 금리가 갑자기 올랐어요. 네, 1.6%를 넘었죠. 갑자기 넘었고 달러가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또 올랐어요. 0.5%가 또 올랐는데 오늘 우리나라 환율은 또 내렸죠. 네.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환율이 내린다. 분위기가 이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10월달하고. 예. 근데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하고 달러가 왜 올랐을까? 뉴스가 별로 없어요. 네. 뉴스가. 왜 올랐는지. 금리는 장 시작하자마자 계속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쭉 타고 올랐거든요. 네. 근데 달러 같은 경우는 새벽 2시, 그리고 5시. 예.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제 인도네시아에 그 10월 수출이 있었는데 이게 53%가 증가했어요. 네. 전망은 46%였는데 53%. 인도네시아가 원자재가 많습니다. 이게 주요 석탄, 팜유 이런 것도 있고 가스, 석유도 있고 온갖 그 원자재가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네. 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원자재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의 연료 도매 물가 지수가 37%가 나왔습니다, 이게. 네. 이전은 24%였어요. 네. 인도도 이게 지금 연료 도매 물가. 지금 이게 그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물가가 너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에너지 가격을 끌어내리는 게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10월 외국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17.8%가 나왔는데 이전치는 19.6%였어요. 네. 근데 이게 줄어드는 거는 작년 대비, 전년 대비니까 작년에는 지금 이맘때쯤 되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였던 때였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인의 투자도 늘어났을 거라고 봐야 되니까 이전 달이 뭐 높았고 이번 달이 낮다고 해가지고 이게 크게 줄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11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있었는데, 이게 30.9가 나왔어요. 이전치가 19.8이었는데, 이게 좀 늘었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은 빠졌잖아요. 네. 조금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는, 살짝 오르다가 밀리는, 네.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네. 이게 중요한 뉴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채권 투자에서 좀 잘한다고 하는 그 알리안츠의 수석 투자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연준이 신뢰를 잃고 있다. 정책 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물가가 일시적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이 사람의 발언 때문에 이 사람이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투자를 워낙 크게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요한 뉴스는 연준의 교체 결정을 이번 주 내로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체 가능성도 있다. 예. 브레이너드의 그 면담 시간이 1시간을 넘겼는데 반응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거보다는 3명이 연준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뉴욕 연준 이사예요. 이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도 이 테이퍼링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가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가가 안 떨어진다면 뭐 하여튼 뭐 전제 조건은 붙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의 얘기 때문에 어제 금리가 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통화가 강세를 띠는 거니까 달러도 같이 오르지 않았을까. 이게 엇박자를 그리면 다른 영향 때문인데 같이 갔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약간 조성되지 않았나.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뭐 크게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예. 뭐 늘 하는 얘기죠. 네. 시장은 그렇게 안 보고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정상회담이 9시 45분인가요? 그때부터 있었는데 이거 회담 열리기 전에 미국 재무장관이 그 인터뷰가 있었는데 거기서 대중 관세를 인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가 때문에 관세 때문에 물가가 더 높은 거 아니냐. 그래서 관세를 인하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물었거든요. 근데 재무장관이 검토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의 그 무역 합의 이행도가 60%밖에 안 된다고 해서 미국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일에 관세를 인하하더라도 그 정책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미중 그 회담에서 아마 이 중국에서는 이 관세를 없애는 여기에 엄청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또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회담 끝났는데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뭐 좀 실망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그 베이징의 증권거래소가 어제 열렸는데 그 80만 개 종목에 일반인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투자 경험이 2년 이상, 1억 이상 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이상으로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아마 어제 중국 시장 하락은 그 시장 때문에 이렇게 살짝 떨어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제 뭐 그쪽은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뭐 오늘도 중국이 홍콩은 한 1% 이상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상해만 버티다가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고 아침에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바이든 미국 쪽에서 시진핑에게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우려를 제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좀 긴장감이 있긴 했었는데 분위기는 좋았다. 뭐 평화 공존, 상호 존중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아마 아침에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밀렸다. 선물 쪽에서만 밀렸다. 예. 오늘은 뭔가를 좀 기다리는 듯한 그런 외국인은 뭔가 기다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특별한 뉴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미국 금리와 달러 상승의 영향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그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올라오니까 뭐 이거 오르니까 아침에 나온 우리나라 증권가에서 나오는 뉴스는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니까 뭐 고물가 때문에 뭐 또 뭐 이렇게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예, 그러면 지난주에 그 소비자 물가 나왔을 때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소비자 물가 나왔을 때 미국 금리가 계속 이렇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물가, 지금 그 채권 투자가가 연준을 지금 의심하고 있잖아요. 정책에 실패를 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전 재무장관, 네.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 연준이 지금 현재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 연준 위원 3명이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물가가 일시적이 아니다. 지금 연준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걸 시인하는 듯한 어떤 그런 인상을 줬다라는 거죠.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이 좀 컸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지는 않았다. 외국인들이 근데 주식을 더 샀잖아요. 네. 일단 뭐 그런 데 대해서 살짝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 연준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뭔가 결정하기 전에 한 수개월 전부터 계속 연준 의원들이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예. 그게 의사소통이에요. 그게 막 방송국이나 언론들이 찾아가가지고 계속 인터뷰를 해요. 예. 테이퍼링 해야 되느냐, 뭐 금리 올려야 되느냐 계속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면 누구는 올려야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서로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연준에서 각자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의사소통. 시장에다가. 예. 예. 그런 정도의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그걸 걱정해야 될, 제가 물가의, 이 높은 물가의 이 파급력은 내년에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는데, 뭐,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유가가 과연 떨어지는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가가 $70 정도까지는 떨어져야만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아침에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확인하는 지표들 이런 거 오늘 쭉 보다가, 제가 최근에 이머징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또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조금 안심이 되는 듯한 3.3을 넘었다가 지금 3.16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내려왔는데, 연준의 자산이 지금 8조 6,600억 달러거든요. 네. 이게 작년 9월인가? 그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일직선으로 쭉 가고 있어요. 전혀. 어떤 그런 흔들림이 없어요. 네. 이때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시장이 빠지면 우리도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중앙은행장들이 얘기하는 거는 뒷전으로 하고, 뭐 누구 정권사의 누구 뭐 전문가 뭐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더 귀담아 듣는다는 얘기죠. 예. 그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미국 연준에 이코노미스트가 200명 이상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막 분석해가지고 그 할아버지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그걸 또 보고, 예, 그 연륜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건데, 그 증권사 애널 누가 뭐 이거 보고 막 써가지고 막 위험하다, 폭락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더 관심을, 예. 항상 투자할 때 중요한 거는 누가 경제를 움직이느냐, 예,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 예, 채권 투자에 그 사람도 의심한다. 그런 거는 조금, 예,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막 많은 그런 얘기들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예,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미중 회담 끝나고 나서, 대만에 대해서, 예, 시진핑 주석이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네. 하나의 중국, 이거 미국 이전 정부에서도 이미 다 합의했고, 얘기했는데, 왜 이러느냐,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바이든 쪽에서, 네, 알고 있다. 예, 인정한다. 대만의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까지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뭐, 어떤 발표를 한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시장 마치고 나서 미국에서 2,500억 달러 반도체 투자 계획안이, 예산안에 포함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2,500억 달러. 이전에 이거 지원해주는 거, 그거 500억 달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외에 2,500억 달러 추가로 더,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 견제를 하는 그런 법률들, 그거를 국방 그 법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 견제법을 내년 의회에 또 상정해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통과시키는 뭐 그런 쪽 작업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게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 예, 이게 뭘까? 이게 악재인가, 호재인가? 아직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오늘은 뭐 특별한 그런 건 없는데 그 NC소프트 오늘 올라왔잖아요. 네. 그 슈퍼게이밍 하는 그 사람이 다 팔았다네요. 네. 남아있던 50만주도 어제 다 팔았다.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반등이 좀 나왔어요. 오늘도 뭐 게임주 메타버스 그거밖에 안 올랐습니다. 네. 계속 가고 있다. 근데 과연 그거를 경제적 효과를 얼마를 줘야 될까? 네. 그냥 사는 것만 그 종목만 계속 사는 겁니다. 다른 이게 견눈질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특징적인 또 종목이 하나가 거의 뭐 마감할 때 나왔던 뉴스인데 SK 쪽에서 바이오 제약에 또 대규모 투자가 있다. 지난번에 프랑스 그 회사 하나를 투자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미국 쪽에 유전자 세포 치료제 그쪽 회사에 투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왔어요. 네. 그런 거 나오면 최근에 뭐 그 외국인들이 제약 쪽에 좀 매수를 좀 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제약 쪽 매수를 안 했어요. 오늘은 전기전자하고 그리고 금융, 은행들이 오늘 이자 그 수익을 발표를 했는데 수익이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네. 금융 샀고 그리고 서비스를 거의 한 2천억 정도 샀거든요. 근데 오늘 기관 쪽에서는 제약을 많이 샀어요. 네. 아마 이 SK의 그 투자 설명에 뭐 이런 거를 보고 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뭐 오늘은 뭐 반응이 좀 미지근한 그런 반응이었는데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뭐 미국 시장의 뉴스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금리하고 달러의 방향 그리고 유가의 흐름 이런 거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변했군요. 변하는 환율을 한눈에 스텝스.